지도 집회해야지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를 빕니다. 오늘도 목표 제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양손 깍지 펴서 지금만 갔어요.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배를 쭉 뻗어올리고 지금 오시는 길이에요? 내쉬다가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배를 쭉 내쉬고 호흡과 같이 해야 머리로 기운이 안 몰립니다. 자,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위로 쭉 뻗어올렸다가 쭉 자, 양손 앞에서 등 뒤로 등 뒤에서 주먹 쥐고 자, 호흡 들마시다가 내쉬면서 주먹 내리는 힘으로 어깨로 바짝 열어줍니다. 호흡 내뱉으시고요. 풀었다가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바짝 열어줍니다. 후. 풀어주시고 자, 오른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크게 집어넣다가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시선은 반대쪽 살짝 풀었다가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원장하셔요. 풀었다가 왼손 앞으로 깊게 들어 마셔서 잡으신 다음에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풀었다가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자,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빈대 자,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주는 힘으로 목표를 내립니다. 정면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 나오고요.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 나오고요. 자, 왼손 들어서 엉덩이 많이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 나오고요.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 자, 양손 깍지 펴서 밑에 뒤에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밀어. 그리고요, 목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척추가 뒤로 밀릴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자, 양손 깍지 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뻗어 올려. 자, 또. 자, 함께 일어나셔서 이번엔 또 프로에 상태를 일어나시죠. 이제 함께 외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 함평 중단하고 일반 함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한절 평안성은 전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줄평화기도문은 정덕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천지에 들여내신 청정한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부모에 드러내신 청정한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동포에 드러내신 청정한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법률에 드러내신 청정한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빕니다. 전쟁 무기 불법 사비가 물러가고 평범한 평소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영주 선포했습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해 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사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화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다 하셨으니 70여 년 분단 체제를 지어왔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오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사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평화의 기점으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오니 사안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법신불사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것들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후일에는 한국 사람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힘없는 한국으로서 세계에 드러낼 것이 별로 없으나 오직 도덕으로서 세계 제일이 될 것이다. 세계 전쟁의 시초는 갑오동란으로 인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남북이 막혀있다가 앞으로 다시 남북이 트이면서 세계가 크게 움직여 한국에서 모든 분쟁이 종결짓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영웅호걸의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성형분자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공익사업하는 사람이라야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상은 정선영 스님의 말씀을 담은 하도라 한이치에 돌아오는 세상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선영 스님의 말씀의 해안이 참 뛰어나시죠. 저희도 그때 당시 전쟁에 한참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냈던 분들이 아주 이제 남북이 이제서야 갈라졌던 그때 세계 정세를 보시고서 이 결국 세계 평화의 기점이 실질적 물리적 세계 평화의 기점이 한반도에서 시작됨을 전원들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현재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반도 분단 체제의 문제는 이 땅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난 우리가 5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북미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에,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아왔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상사님께서는 세계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아직 그 멀리에 그거의 결과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로서는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반도 분단 체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있는 한 세계 정세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박성민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뭔가 이렇게 당황한 듯한 얼굴이신데 목요일에 항상 준비하셔야죠. 잠깐 앞으로 모시고 인사를 좀 하시죠. 고생하셨어요. 네. 어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끝나고 가신 줄 알았더니 또 들어가셨대요. 야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래서. 뭐 어제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강현욱 교수님이 어제 집회 때 쭉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반환경 평가도 잘못된 거죠? 네, 땅을 저렇게 공짜로 잘난대로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국내법이 정한 절차나 이거 다 무시하고 일반환경 영향 평가로 이거를 더 한심한 건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충실하지 않고 끝내는 기간부터 정하고요. 그래서 성주대 TV가 쓴 게선 명언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똥 싸고 바지를 벗네? 네?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야지 똥부터 싸고 바지를 내린다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절차나 이런 거 다, 게다가, 어저께 나와서 잠깐 미리 국방부 면담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16개를 다 그 대표나 주민 대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요?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주민이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 대표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건 주민 대표 누구냐 이거 알려달라고 하는 게 힘이 아니잖아요. 걔 나가라고 하는 게 힘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있는 절차 중에 이것조차도 이렇게 비열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개인 내 정보 보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사드 문제를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놈이냐 도대체 제 개인정보보다 한반도의 평화 그 다음에 이거를 강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어제 오늘 제일 핫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뭐죠? 윤석열 열차. 그 부천에 이제 만화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만화박물관 또 부천 만화축제를 이제 하는데 고등학생인가 지금 이제 금상을 주면 돼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금상 가지고 돼요? 대상을 줘야지. 대상을 네? 아니 일반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의식보다 훨씬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 열차를 딱 그렸단 말이에요. 윤석열 얼굴 딱 그리고 김건희 가장 지금 뭐 문제가 많은 그리고 이 열차에 태운 놈들이 다 검사들이야. 그리고 그런 힘으로 밀고 가는 이 한국 열차가 윤석열 열차가 국민들을 짓밟는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가지고 참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쩐다 이거는 다 뛰어넘어서 이거한테는 이상하게 보고 하다못해 외국 언론들이 다 한국의 이런 언론 침해 자유가 심각하다고 다 문제 제기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만점해서 소송마당에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각 신문에 만천 그리는 작가들 다 때를 잡아 넣어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윤석열을 비난하고 이런 만천들 천재예요. 근데 이거를 학생이 그린 그리고 정식적이고 틀어졌다고 문제제기하는 이 정권의 이 준비 안 된 그리고 시절 안 거에 대해서 참 그냥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어저께 그 어머니들하고 국방부가 이제 와서 우리 큰 기대 안 하셨죠? 저것들이 와가지고 뭔가 다 알려줄 거다 이렇게 기대 안 하고 하신 거죠? 예. 기대하셨어요? 제가 저것들이 뭘 그러나 근데 들어가신 다음에 박주계 대변인께서 뭐 저보고 얘기하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1시간 했어요.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유일하게 뭐 제가 아침에 보는 신문이 7개인데 그중에 조선일보만 사드기지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맞추기도 하고요. 어저께 동아일보 기사들이 또 보셨죠? 지금 오산에 사드 관련된 토대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고 곧 이게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 소송에 들어올 거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고 뉴스원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사드 토대의 완전한 전체 토대는 아닌 것 같아요. 발전기가 없었죠? 사진에? 발전기도 있어요? 없어요. 네? 맨 앞에 있는 게 발전기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사드 토대는 4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서 이게 다른 데로 가는 예를 들면 윤석열이 요구한 대로 미국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배치에 대한 추가 배치 용도로 지금 오산에 갖다 놓은 건지 아니면 소선리에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언론 보도로는 사드 현재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보도고 그것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긴급 작전 요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사드 업그레이드를 3단계로 좀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현재 계획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단계까지 됐다고 봐야 돼요. 2단계까지 했다고 봐야 되는데, 사드가 2017년에 4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2개 토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배치를 시작하고 문재인 때 완전 토대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이미 소성리에 지금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는 2017년 말부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018년에 4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언론 이런 데서 쓰지 않을까 몰랐는데, 삼성사의 이제 고영도 대표가 미국의 국방부 자료, 미국 예산청 자료, 그 다음에 하여튼 미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사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 다 이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은 이미 한 건데, 2018년에 화잘난 제도의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사드 체계에서 노이나무르라고 하는 섬에 80km 떨어져 있는 데서 원격 발사를 해서 이미 해봤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드 1단계입니다. 짠 1단계. 즉, 사드 토대가 여기에 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토대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얘를 분리해서 원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짠 1단계예요. 2018년에 얘네들이 성공했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다, 2019년에 성공했나? 근데 우리는 이게 8개월 늦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8개월 늦게. 언제 들어왔냐면 2020년 5월 29일날 그때 우리가 막 싸우고 이럴 때 밀고 들어가서 이제 이게 전 1단계를 이제 한 거로 봐야 되고, 그때 국방부는 장기 교체가 이거 거짓말인데 실제로 자료들이나 내용 다 확인된 건 실제로 이제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 이런 이거고, 2단계는 우리나라의 그 다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배치한 게 패트제트라고 하는 무기체계가 있어요. 패트제트는 지상 40km 밑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만드는 그런 체계고, 사드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40km에서 150km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는 이런 무기체계. 이 두 개가 미국 이외에 배치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체계를 연동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점인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드의 레이더 체계 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MSE-10이라고 하는 거를 요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이제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뭐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내년 미국 예산으로 따르면 내년 2분기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예산을 들여서. 이게 3단계가 되면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하고 사드하고 완전히 하나의 동일체로 해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수함계에 배치되어 있는 그 성능이 좋은 사드 레이더 가지고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80km 떨어져 있는 대전, 그 다음에 110km 떨어져 있는 청주, 이런 데 발사대만 두면 여기서 취득한 정보 가지고 거기 있는 발사대에서 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 즉 탐지거리가 다르고 요격체계가 다른 이 두 개의 무기체계를 하나의 무기체계로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게 현재 점이고, 주한미군의 긴급작전 요구라고 하는 이름의 점 계획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이 점 계획하고 이거를 연동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전략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드 체계로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다 방어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한반도, 그동안 얘네들이 떠들어왔던 두 개의 미사일과 핵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도 거짓말이었지만, 이 성능 개량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의 이런 동북아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는 이 패권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현재 오산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장비가 뭐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어서 긴장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드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이더죠. 레이더는 세 개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냉각장치. 그래서 얘가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식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테나가 중요한데 안테나가 그동안 GPS였으면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서 PNT라고 하는 안테나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래서 식별도 가능하고 칼라인데다가 잘 보이는 이런 걸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그리고 여기에 이 전체의 정보가 모아지면 이걸 취득해서 미국의 본토에까지 보내는 이런 전달 체계인 EU라고 하는 이렇게 사이드 레이더 기억나시죠? 얘가 훨씬 더 성능 개량을 이제 해서 이 미국 전체의 운영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들이 미국의 이런 작전이나 군사 계획을 갖고 있는 사드 체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 길을 막는 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여기를 매일 드러내는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나 여기 경찰들? 지금 미국이 뭐 하려고 하는지? 게다가 대통령실을 새로 만들면서 게다가 집도 다른 데서 살면서 경찰의 근무가 다 60시간 이상 늘어났대요. 그 동네에 있는 용산하고 이렇게 안 됐어. 아니 월급이 많아서 좋은가?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경찰들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라 그러대. 여기서 이러지만 거기 가니까 쓰러지시지 그냥. 여기서 주민들 억압하지 말고. 네? 거기도 보충을 해줘야지. 우리는 힘들게 싸우는 게 맞아요. 우리 교대 병력이 별로 없잖아. 네? 교대 병력이 별로 없어요. 얘들은 교대를 하잖아. 네? 그래서 그 좋은 힘으로 주민들 드러내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명령대로 하지만 사실은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게 소성리의 평화, 마을길을 억누르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 그 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작전에 이 사드를 운영해서 미국의 MD 체계를 완성하려고 하는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걸 경찰이 가장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박수교 동지가 매일 아침 이민혁 기업 기획 좀 그만해라 이러고 야단 치는 거예요. 야단 맞을만 하죠?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계획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이 사드를 추가로 성능 개량을 해서 이 미국의 요구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 이제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죠. 여기를 지키는 건 소성리 마을길을 지키는 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가 소성리 2017년 싸울 때 그런 얘기했죠. 평화를 지키려면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192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전 조약을 체결할 때 그동안 1600년 동안 인류가 평화를 준비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이거를 뛰어넘어서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해라. 여기에서부터 온 얘기가 그 100년 된 건데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이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짓이 전 세계에 만연돼 있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소성리만의 싸움이 아니고 한반도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해라. 오늘은 마지막 구호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해라. 마치겠습니다. 네. 그제인가요? 어제 아니고 그제였죠. 강릉에서 현무2 오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발 사고가 나면은 불과 이 오발 사고가 난 곳이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한미 간의 미사일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 강릉 시내에서 불과 5분 거리에 미사일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쟁 난 줄 알고 계속 신고가 들어가고 뭐 했는데 군당국에서는 훈련 중이다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시간 이후에야 낙탄, 그냥 오발탄이라고 이게 군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발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날 건지는 몰라도 비정상 낙탄, 뭐 말입니까? 오발 비정상 낙탄 오발 사고 이렇게 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군당국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몰라도 군당국은 이 긴급작전 요구에 의한 사드 업그레이드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 패트리어트하고 사드하고 통합이 돼서 위에서 막아주고 밑에서 막아주고 하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본질은 저 본토에서 미국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 MD 체계를 통합해서 한 화면에서 보고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 명령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본토로 가는 미사일을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이 들어가면은 좋은 거 아니냐? 미국이 지켜주면은 미국의 더 좋은 무기체계로서 우리 지켜주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군당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수국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집회 나갈 때 그들은 성조기를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자신의 할 일들을 안 하는, 자신들의 할 일을 해야 되는 이들은 이렇게 어제 그런 SNS에 이제 네티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라 지키랬더니 나라를 자국을 공격하고 앉았다. 자국을 우선 공격하고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물리적 공격은 이번에 이루어졌지만은 사실 지난 70년 동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국방부가 이 자국의 영토를 팔아먹으면서까지 팔아먹고 공격해왔던 것이 바로 본질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국방부가 팔아먹을 동안 우리가 그 마지막 우리들의 평화 통일까지 팔아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군당국과 임성정부가 팔아먹고 있는 저는 사실 부역이라고 하면 쟤네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매국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죠. 부역이라고 하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미국 우리가 부역해서 우리 도와주면 좋지. 매국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주차하고 사는 것이고 또 기도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제가 화요일날 그 폭격 미 공군이 그 한반도에 쏟아부은 그 한국 전쟁 때 쏟아부은 그 모든 그 폭격 사실을
이제 그 연구한 밝힌 책을 이제 소개해 드렸잖아요. 거기서 아주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안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조종사들입니다. 조종사들. 그들은 알잖아요. 자기네가 싣고 폭탄을 그 한반도 영공에서 그 눈에 이제 그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쏟아붓는 폭탄이 그 민간의 사람들을 건물들을 그 모조리 이렇게 이제 그 초토화시킨다는 거를 조종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이제 수행했을까? 그 궁금하거든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행위를 그 정당화 삼은 그 제일 궁금한 뭐냐면은 위로부터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위로부터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게 이 조종사 놈들이 그 수십만 톤의 그 폭탄을 그냥 지상에 마구 쏟아붓는 그런 그 근거였다는 거예요. 정당함을. 위로부터의 명령.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위로부터의 명령은 그러면 정당합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은 모든 게 다 옳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그 명령은 다 선합니까? 위에서 내리는 명령은 정의입니까? 그것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고 모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가더 이야기를 할게요. 메가더가 이제 뭐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고 인천에는 그 사람 동상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왜 그러니까 메가더에게 특별히 무슨 그 잘못이 있길래 그렇게 막 그 동상을 불태우려고 하고 그렇게 메가더 반대하는 그런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는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메가더가 그렇게 문제투성이 인물인지를. 폭격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군사 목표만을 그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일제 때 일본 본토를 폭격하듯이 그냥 민간인 그 주거시설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소위탄으로 그냥 그 폭격하는 그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공군 이 권력들은 그 일본 본토 폭격하듯이 한반도도 폭격해야 된다. 전쟁 열리자마자. 하지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 2차 대전의 그 반전 평화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전쟁 상태라도 민간인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도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그 민간인까지 그냥 몰살하는 폭격 말고 정밀 타격을 계속 기조를 고수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말뿐이었어요. 사실은 말뿐이고 전혀 그 정밀 타격이 되지 않는 적중률이 거의 없는 레이더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역시 그 민간인들이 무수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메가더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패배 위기에 몰리자 망설임 없이 한국 민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 국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북한의 그 군사 목표만을 어찌거나 폭격을 했었는데 초토화 작전을 명령한 뒤에는 북한의 수력발전소가 많잖아요. 수력발전소를 폭격을 합니다. 이거를 왜 그동안 폭격을 안 했냐면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그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발등에 이제 불 끄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그냥 섬멸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정으로 바꿔서 수력발전소도 이제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저수지를 폭격을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저수지가 폭격당해가지고 그 댐이 무너지니까 큰 물이 한꺼번에 홍수로 그 마을과 논을 덮치는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북한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작전을 이제 메가더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을 초토화시키라는 작전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폭격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부나 또 정치나 군사의 핵심 인사들이 그런 메가더의 그 선택에 완전히 침묵을 합니다. 네, 침묵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애초에 정한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느냐.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메가더가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에 모두 대통령부터 해서 모두가 침묵으로 동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정말 한국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한국 민간인의 자유와 생명을 희생시키는데 주저함 없는 그들만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 폭격이 밝혀줍니다. 조종사들이 위로부터의 명령이어서 그냥 이 폭탄 놀이를 한다고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이 얼마나 소양이 없었냐면은 내가 이 전쟁 수행하는 게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거라든지 한국인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이 군대 경력이 자기 군대 안의 승진을 이제 위한 이력이거나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출세하기 위한 그런 경력으로 불과한 그런 게 이제 미군 조종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민간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전쟁 기계로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폭격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전쟁 때 그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현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에서 겪은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니까 소경 둘이 나옵니다. 근데 소경 둘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 보이지만 이제 후각 이제 청각으로 이제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두 소경이 크게 외치니까 시끄럽다고 이제 제지를 하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행히 예수가 이 소경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이 소경들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물었습니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소경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적선하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평생 제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평생 먹고 살 그런 경제적 보장을 받는 겁니다. 제가 안전하게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소원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무나 이 소경들이 눈을 뜰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는 적선하기 좋은 자리를 그냥 죽을 때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묻습니다.
소성리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드 빼는 거요.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사드를 철거시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평화, 숨 좀 제대로 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드를 철거하기 위한 외침인데, 가장 핵심 목표는 사드를 철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소경 둘이 정확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정확하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경들의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됐습니다. 무리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제지했지만 굴하지 않고 외쳤더니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소성리의 평화, 사드 없는 세상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서 여론을 좌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사드가 철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드를 철거시키겠습니다. 이 일을 하늘도 듣고 온누리도 듣고 또 우리의 이렇듯이 기필코 하늘을 감동시키고 또 온누리를 감동시켜서 사드 없는 세상, 미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우리 백정욱 목사님이 소성리 1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구원 강사가 되었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원 강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백정욱 목사님 덕분에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다시 외치겠습니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지원 따위 필요 없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군대는 필요 없다!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국방부는 필요 없다! 국방부는 필요 없다. 경찰들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필요 없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 주민들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의 입을 가로막는 주민의 입을 들어막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국방부는 필요 없다! 국방부도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선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구역행위 중단하라.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국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떠나라. 어제 어머니들이 성주군청에서 국방부 기술국장을 비롯해서 국방부에서 내려온 실무자들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드를 빼는 겁니다. 사드가 가야 소선리의 평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가 재앙덩어리인데 소선리의 사드 자체가 재난인데 저 재앙덩어리를 달마산에 그대로 두고 소선리에 도대체 무슨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소선리에 주는 그딴 부스러기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제도 국방부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딴 지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예 꺼내놓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했는 거 맞지요? 네, 잘했습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 혹시 남았으면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호만 외치고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해 돌아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해 돌아와라. 용사들이 위로부터의 명령을 민간인을 학살 폭격하는 그 작전 수행의 정당함으로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의 명령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지시의 말씀도 아니고 성전의 말씀도 아니고 단지 미국 백성이 자기들의 전쟁을 위해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는데 그런 위로부터의 명령을 무슨 지순한 무슨 명제처럼 수행한다는 게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위로부터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부터의 명령이 의롭습니까? 그 위로부터의 명령이 정당합니까? 그 위로부터의 명령이 나라를 지키는 명령입니까? 완전히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경찰 한 분 한 분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치의 아이만이 될 것인지 독립된 자신으로 살 것인지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제발 위로부터의 명령에 숨지 마세요. 최후의 심판 때 위로부터의 명령이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양심, 자신의 판단, 자신의 행동만이 최후의 심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언제까지 같은 동포끼리 우리가 이런 고역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경찰이 미국에 붙어서 매국행위하는 거를 공권력이라고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계속 겪어야 합니까? 이제는 좀 다퉈냅시다. 우리는 진즉에 이 나라의 이 사드 맹종, 미국 맹종을 다퉈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경찰도 이제 그만 다퉈냅시다. 장기관의 역 같은 데는 가장 확실한 게 뒤집어 없는 거예요.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요?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미국 무기다. 사드는 미국 무기다. 주한미군은 사드 갖고 떠나라. 주한미군은 사드 갖고 떠나라. 미군은 사드 갖고 한반도를 떠나라. 미군은 사드 갖고 한반도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은 사드 갖고 떠나라.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승리 평화는 주민들이 지킨다. 소승리 평화는 주민들이 지킨다.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은 소승리를 떠나라. 소승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 땅.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함으로 옮기겠습니다. 동아리입니다.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